여러분, 한때 포드 자동차 부품이나 조립하던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뒤흔드는 혁신가가 됐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바로 그 현대 자동차의 진짜 이야기, 그 놀라운 반전 드라마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억.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2024년에 현대자동차가 달성한 누적 생산 대수입니다. 무려 57년 만에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이게 그냥 차를 많이 팔았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말이죠, 한 기업이 반세기도 안 돼서 이뤄낸 거의 기적에 가까운 성장 스토리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궁금해지지 않나요? 아니, 전쟁으로 모든 게 잿더미가 됐던 나라에서 시작한 회사가 대체 어떻게 전 세계적인 거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성공 뒤에 숨겨진 비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파헤쳐 보시죠. 모든 위대한 시작이 그렇듯 현대의 출발도 사실 초라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모방이었죠. 다른 나라 기술에 기댈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들 마음속엔 처음부터 아주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바로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만들겠다는 독립이라는 야망 말입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그냥 쭉 훑어보시면 안 돼요. 이건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현대의 엄청나게 치밀한 계획서거든요. 보세요. 1968년에 포드차를 도입하면서 기술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그러다가 1974년 영국 자동차 업계의 거물을 싹 영입해서 제대로 칼을 갈기 시작하죠. 이 모든 과정이, 이 모든 준비가 다 뭘 위한 거였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1970년 우리 손으로 만든 대한민국 최초의 자동차 포니를 탄생시키기 위한 거대한 밑그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차를 조립하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었던 거죠. 그건 그냥 더 큰 꿈, 폰이라는 위대한 도전을 위한 값비싼 수업료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짜 야망은 바로 그때부터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포니는요, 그냥 굴러가는 쇳덩어리가 아니었어요. 이건 그야말로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자존심 그 자체였습니다. 이 작고 귀여운 차 안에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다는 온 국민의 염원이 담겨 있었던 거죠. 자, 우리나라 최초의 차를 만들어냈어요. 그럼 이제 좀 만족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현대는 아니었습니다. 전혀요. 그들의 눈은 이미 좁은 한국 땅을 벗어나서 저 넓은 세계를 향하고 있었거든요. 이제부터 그들의 정말 대담했던 세계 정복기가 시작됩니다. 현대의 전략은 진짜 늘 남달랐어요. 평범하지가 않았죠. 보세요. 저렴한 엑셀이란 차 하나 딱 들고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미국 시장에 겁도 없이 뛰어들었고요. 또 모두가 나라 망한다고 아우성이던 IMF 외환위기 때는 어땠나요? 오히려 경쟁사였던 기아자동차를 인수해버립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거죠. 전 세계 곳곳에 공장을 세우는 것도 그냥 사업 확장이 아니었어요. 이건 거의 모든 걸 건 계산된 도박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2014년 현대의 이런 야망이 정말 제대로 폭발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 바로 삼성동 한전부지를 사들이는데요. 얼마에 샀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10조 5,500억 원. 네, 10조 원이요. 이 소식에 시장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경쟁사였던 삼성이 써낸 돈의 2배가 넘고 감정가보다는 3배나 높은 금액을 질러버렸으니까요. 그 결과는 당연히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세상 모든 언론이 현대를 향해 미쳤다고 비난했습니다. 경제학에선 이런 걸 승자의 저주라고 해요. 경매에서 이기긴 이겼는데 너무 비싸게 사서 결국엔 손해를 보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 말이죠. 모두가 저거 봐라, 승자의 저주에 걸렸다고 손가락질했지만 어쩌면 바로 이 사건이야말로 현대라는 기업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야망을 향해 모든 걸 거는 것, 그게 바로 현대였으니까요. 하지만 말이죠, 그렇게 무모해 보였던 투자가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큰 그림, 일종의 포석이었습니다. 현대는 이제 깨달은 거죠. 더 이상 싸고 좋은 차, 이 가성비라는 무기 하나만으로는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요. 그래서 이제 각기 다른 전쟁터에 맞춰 여러 자루의 칼을 꺼내들기 시작합니다.
이 로고의 변화를 보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어딘가 좀 투박했던 과거의 HD 로고에서 지금의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H 로고로 바뀌었죠. 이게 그냥 로고 디자인만 바꾼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는 더 이상 싼 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로 가겠다는 세상을 향한 아주 강력한 선언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꺼내든 첫 번째 칼이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제네시스입니다. 벤츠나 BMW 같은 회사들이 무려 100년 동안 쌓아올린 그 견고한 럭셔리 시장에 현대가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거죠. 솔직히 그때 다들 그랬어요. 저건 절대 안 될 거야. 불가능한 도전이라고요. 두 번째 칼은 운전자의 심장을 터질 듯이 뛰게 만드는 N입니다. 이건 그냥 이동수단이 아니에요. 현대의 심장부인 남양연구소의 모든 기술력과 녹색 지옥이라 불리는 뉴르부르크딩 서킷의 영혼을 그대로 담아서 오직 순수한 운전의 즐거움, 그 짜릿한 쾌감을 위해 태어난 괴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칼은 바로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바로 아이오닉이죠. 럭셔리 그리고 고성능을 넘어서 이제 곧 다가올 전기차 시대의 판도를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현대의 가장 대담하고 야심찬 선언인 셈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이제 현대는 더 이상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미래의 이동, 즉 모빌리티 전체를 설계하는 기술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들이 돈을 쏟아붓고 있는 미래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재밌는 건 미래를 향한 현대의 전력이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양쪽 길을 동시에 걷고 있어요. 한쪽은 아이오닉 5 같은 지금 대세인 배터리 전기차고요. 다른 한쪽은 넥소가 이끌고 있는 궁극의 친환경 기술, 바로 수소차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거죠. 정말 영리한 투트랙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소차는 대체 어떻게 가는 거지? 궁금하셨죠? 원리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차에 넣은 수소랑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만나서 전기를 만들어요. 그 전기로 모터를 돌리는 거죠. 그럼 배기가스는 뭐가 나올까요? 놀라지 마세요. 깨끗한 물, 딱 한 방울 나옵니다. 정말 마법 같지 않아요? 바로 이 세 가지가 현대가 그리고 있는 미래의 핵심입니다. 전기차의 기본 뼈대가 되는 이 GMP 플랫폼, 수소시대의 심장이 될 H2, 그리고 이제 땅을 넘어서서 하늘길을 열겠다는 슈퍼널까지. 네, 맞습니다. 현대는 이제 바퀴 달린 자동차 회사가 아니에요. 육해공을 아우르는 모든 이동을 책임지는 종합 모빌리티 기업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포드차나 조립하던 그 작은 회사가 이제는 하늘에 나는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세기 만에 이뤄낸 이 기적 같은 여정, 과연 그 끝은 어디일까요? 어쩌면 현대라는 이름 앞에는 끝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닐까요?